오늘은 주요 가축의 생산과 이동, 그리고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가축하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소, 돼지, 양. 그 중에서 이 페이지에서는 돼지, 소를 중심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러면 돼지, 소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냐? 아시아. 그리고 소는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육류의 이동 보면 어디서 시작하는 거를 지금 여기 하나는 소, 하나는 돼지고 소는 회색, 돼지고기는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시아권에서 좀 이렇게 점점점점 사육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고 소는 여기 아메리카, 북미, 남미 할 것 없이 이렇게 많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기 양이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축 사육 두수는 적어요. 근데 양의 사육 두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아니아 이렇게 대륙으로 나올 때 아니면 호주 이렇게 나라로 나올 때 하더라도 그쪽은 그 식량 자원에서는 밀, 그 다음에 가축 자원에서는 양, 요게 메인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 자료만 주고 소냐, 돼지냐, 양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먼저 아시아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육도 전반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죠.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세계 전반적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는 양이 또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볼 수가 있고 아메리카는 소 많고 아프리카도 이렇게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적인 거. 그리고 유럽이 이 돼지가 사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육류의 이동 보면은 수출하는 거 보면 여기 유럽 쪽에서 돼지를 많이 수출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브라질에서 시작하는 게 딱 얘만 보이잖아. 소라고 보면 됩니다. 브라질에서 시작한다 소. 그리고 물론 여기 호주 같은 경우도 소도 많이 사육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출도 하고요. 그래서 호주는 소, 양 이렇게가 특징이긴 한데 양을 키워드로 할 때 호주를 찾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다음에 용도별 소비량 어제 배웠던 밀쌀 옥수수의 용도별 소비 구조 보면 밀쌀은 식용으로 많이 쓰이지만 옥수수는 사료용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소가 옥수수 먹고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 옥수수는 쌓인 밀은 여기 보다시피 식용이 많은데 옥수수는 사료용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옥수수는 바이오 연료 어디 배웠죠? 바이오 연료로도 많이 쓰입니다. 주요 가축의 특징 보면은 소 같은 경우에는 고기도 먹지만 유제품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우유, 치즈, 버터 그리고 아메리카 그 다음에 호주 같은 등지에서는 기업적으로 방목을 한다. 그럼 유목이랑 방목의 차이는 뭐냐? 유목 그 다음에 방목 방목 여기 있네요. 유목은 가축과 함께 물가풀을 찾아 같이 이동을 하는 거야.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정한 거치 없이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반해서 방목은 그냥 가축을 따라서 같이 이동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정 공간에 가축을 풀어놓고 그냥 사육하면 방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 아메리카와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이 대륙 아메리카라는 대륙 그 다음에 호주라는 나라에서는 기업적으로 방목을 한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방목을 한다는 거죠. 풀어놓고 키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곳에서는 소, 그 다음에 적은 지역에서는 양을 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호주의 건조한 지역에서 양을 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 같은 경우에는 좀 대륙별로 좀 다른데요. 아시아에서는 주로 유목 생활을 하는 편이고 양을 키울 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같이 많이 갑니다. 여긴 대륙이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주로 방목의 형태로 사육됩니다. 양도. 그다음 돼지는 유목 생활이 적합하지가 않죠. 돼지 데리고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모습 상상이 잘 안 되죠. 주로 정착 생활하는 지역에서 사육되는데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은 서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사육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도표 익숙하죠. 어제도 이런 도표가 나왔는데 가축 이런 육류 자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로 또 어떻게 볼 수 있냐?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순으로 보면은 소, 양, 돼지 순입니다. 여기 숫자가 나와 있죠. 2022년 기준으로 소, 양, 돼지를 많이 키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여기를 소, 양, 돼지 부분을 지우고 A, B, C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각각의 이 자원은 공개하고 여기에서 나라들을 가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이 소를 찾으려면 키워드는 뭐냐? 아까 아메리카에서 많이 사육한다고 했죠. 지금 주요 가축의 국가별 사육 두수예요. 얼마나 많이 키우냐 이건데 브라질이 나오면 1등이다. 그러면 바로 소로 가면 됩니다. 물론 인도 2위인데요. 인도에서는 소를 숭배하다 보니까는 소를 먹지 않는다. 이거 종교할 때 배웠었죠. 힌두교에서는. 그래서 힌두교 신자가 대부분 인도에서는 소를 먹지 않고 소를 또 많이 키우기도 하고 그래서 거리에 가보면 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2위에 랭크돼 있고요. 미국은 뭐 어디에나 좀 속해 있는 편이라서 큰 키워드보다는 3위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찾는다. 소의 키워드는 브라질이라고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양의 키워드는 중국이 1위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인도.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소도 2위, 양도 2위, 그리고 중국은 양도 1위, 돼지도 1위에요. 그래서 키워드로 되기엔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호주로 기억할 것 같아요. 호주가 들어와 있다. 3위 정도긴 하지만 그러면 양으로 연결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곳들은 서남아시아 쪽의 건조 지형이라 또 양을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돼지를 찾는 키워드는 같은 중국이긴 하지만 중국 비중이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한다. 그러면 바로 돼지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이게 애매하다. 그러면 뭐 미국은 어디에나 좀 있는 편이라서 선생님이라면 에스파냐로 기억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우리 소, 돼지 이동하는 자료 보면 유럽에서 많이 수출을 한다고 있잖아요. 보면 에스파냐에도 표시돼 있고 너희가 이제 이걸 배우고 나서 마트에 가서 이제 수입류 코너에 가보면은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보면 에스파냐가 의외로 많습니다. 에스파냐 있고 스페인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육두수는 돼지 사육두수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이거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에너지 자원 볼게요. 에너지 자원은 말 그대로 굴러가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석유가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인데 석유를 넣으면 자동차가 굴러가죠.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거예요. 자원의 특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유한성, 편재성, 가변성이 있어요. 말 그대로 유한성은 대부분의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 유한하다. 그래서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체 연수를 통해서 그 자원 얼마나 더 채굴하는지를 나타낸다. 그럼 가체 연수가 무엇이냐? 가체 연수는 이 자원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쓸 수 있는지 이 숫자를 몇 년 남았다. 이걸 알려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소비하는 수준, 그 다음에 현재 매장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당 자원을 이 정도 매장되어 있고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럼 평균적으로 그랬을 때 앞으로 몇 년 쓸 수 있나? 이거를 가치연수라고 하는데 그럼 대표적으로 석탄의 가치연수는 어떻게 되느냐? 석유는 지금 약 한 50년도 안 남았어. 고갈되기까지. 그 다음에 석탄은 지금 한 100년 훌쩍 넘을 정도로 아직 더 석탄이 가치연수가 더 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같은 경우에는 더 아껴 써야 되는 것도 있고 석유를 대체할 자원을 찾고 있는 이유가 가치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편재성, 편중되어 있다. 즉 특정 자원은 일부 지역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석유 같은 경우도 서남아시아 쪽 뭐 이런 쪽에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만수르 이렇게 하면 왜 부자가 돼서 석유 때문에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 지역에 석유가 나는 지역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편재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민족주의 등장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원민족주의가 뭐냐면 이 자원은 우리 민족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고 다른 나라한테 함부로 못 줘.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석유가 나는 나라에서는 생산된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에서 수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석유가 있는 자원에선 그게 하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석유 너희가 우리 말 안 들으면 석유 안 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 너희 우리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석유값 올린다. 이런 식으로 무기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변성. 성격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자면 석유가 그냥 검은 기름에 불과했어.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으로 쓰고 이러면서 석유가 엄청나게 불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의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뭐 관심도 없던 자원이 지금은 엄청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원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것이 가변성입니다. 에너지 자원을 볼게요. 여기 설명했고요. 여기 보면 소비도 당연히 소비는 계속 늘고 있어요. 특히 1차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1차 에너지가 뭐냐? 가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석유, 석탄, 원자력, 수력, 지열 뭐 이런 것들 가공되지 않은 것을 1차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화석 에너지 의존도가 높습니다. 화석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면 화석 에너지는 옛날에 살던 생물들이 땅속에서 오래 썩어가지고 형성된 에너지예요. 그래서 화석이란 말을 붙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전에 뭐 물고기, 동물, 나무, 풀 이런 게 죽어가지고 땅속 깊이 묻혔겠죠. 오랜 시간 동안 뭐 열 압력을 받고 변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화석 에너지 3인방 하면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렇게 아예 기억을 해버리세요. 그 다음에 세계 1차 에너지 자원부 소비량 보면은 요거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 자료로 기억을 해도 우선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요거를 A, B 가려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2020 이거를 쭉 보면서 그동안 계속 많이 써왔던 거는 역시 석유죠. 그러다가 석탄을 보면은 석탄은 예전에 그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원래는 압도적인 이익이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좀 비슷하게 여기랑 비슷하죠. 어쨌든 그래도 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신재생 에너지, 수력, 원자력 순입니다. 주요 국가의 화석 에너지 소비량 비율을 보면은 이 소비량 상위 5개국이 전 세계 소비량의 50% 차지할 정도로 국가 간 차이가 큰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석유처럼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서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많은 지역으로의 국제이동이 활발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석에너지들은 그런 편이고요. 특히 석유가 심하죠. 소비구조를 보면은 어떤 곳에서 1차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많냐? 당연히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나 자원 매장이 풍부한 지역에서 대체로 많겠죠. 그리고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여기 후진국 쪽에서는 적은 편이고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서 봤을 때 소비구조를 보겠습니다. 중국, 인도, 중국이랑 인도를 보면은 이 검정색이 많죠. 즉 석탄 소비량이 많은 편이고요. 러시아랑 이란 볼게요. 러시아, 이란은 지금 보면은 회색이 많죠. 그래서 천연가스. 그 다음에 캐나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 비금 친 부분이 많은 편입니다. 이게 수력입니다. 수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위쪽이라서 비가 녹은 물들이 많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산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낙차를 이용한 수력의 소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